어, 저는 석사과정 중인 이민종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Geometric Latent Diffusion Models for 3D Molecule Generation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ICML 2023에 억셉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제 3D 몰레큘 이제 제목에서 보였다시피 3D 몰레큘 제너레이션과 디퓨전 모델 생성 모델인 디퓨전 모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몰레큘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3D 상에서 몰레큘을 생성하는 태스크인데요. 이제 각각의 몰레큘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가지 데이터 포맷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톰 각 원자의 코디네이트 좌표들과 이제 노드 피처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조금 기존의 몰레큘 제너레이션과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기존의 몰레큘 제너레이션은 보통 그래프로 표현된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 몰레큘 같은 경우 그래프가 아니라 이제 아톰 코디네이트 즉 포인트 클라우드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태스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과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이제 몰레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몰레큘을 생성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D 몰레큘 제너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퍼티가 이제 이퀴밸리언스인데요. 이제 이퀴밸리언스라고 한다면 이제 중간에 표현된 식처럼 어떤 R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 R을 입력 X에 적용한 후에 함수를 거치는 것과 함수를 이제 x를 거치고 난 출력물에 r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퀴밸리언스라고 하고 어떤 함수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이제 아래에 적힌 것처럼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이 이퀴밸리언스라는 특성은 몰레큘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바이어스를 이제 원하지 않는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이퀴밸리언스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특별히 보고자 하는 건 이제 스페셜 유클리디안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제 줄여서 SE3라고 부르는 이제 그룹인데요. 이제 이 SE3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인 그러니까 위치를 변환하는 t와 어떤 로테이션을 변환하는 r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퀴밸리언스한 어, 어떤 메소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3D 몰레큘은 피처와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처 같은 경우 이런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SE3 invariant라고 표현을 하고요.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이제 제가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는 식처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이처럼 표현할 수 있고 어떤 함수 f가 SE3 이퀴밸리언트 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어떤 함수 f에 입력으로 r과 t가 들어갔을 때 출력물 또한 r과 t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D 몰레큘 제너레이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 어, 그 몰큘 제너레이션에서
이큐벌런스랑 SE3가 중요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어, 저희가 이제 이퀴밸런스 이퀴밸런스의 그러니까 SE3 같은 것에 이퀴밸런스 하지 않다면 저희가 그런 퍼뮤테이션 같은 측면들도 다 모델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학습을 해야 하는 것에 좀 더 코스트가 크고 좀 더 배우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셋과 어떤 테스트 데이터 셋에도 어떤 SE3 같은 점에 대해서 어떤 바이어스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도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 설명을 조금 간략히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인 X0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forward process라고 불리는 어떤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계속 넣다 보면 어떤 T초에 도달했을 때 그 T초가 어떤 저희가 쉽게 아는 어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도달하게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마르콥 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forward process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xt-1에 루트 1 베타 t라는 아주 작은 굉장히 큰 크기의 이제 비율을 갖고 있고요. 베타 t라는 작은 비율의 노이즈를 추가해서 xt가 이제 xt-1보다 베타 t 루트 베타 t 크기만큼의 노이즈를 갖고 있는 그런 트랜지션 커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워드 프로세스의 그 역과정을 수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가 노이즈를 넣는 과정이니까 리버스 프로세스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인 X 라지 T에서 샘플링을 해서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를 이제 학습된 리버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거쳐서 어떤 샘플을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습 자체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의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데요. 이제 사실 이 과정 중에서 설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조금 간략하게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식의 로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약간만 설명드리면 x0를 이제 t초만큼 이제 t가 작으면 노이즈가 덜 들어가 있으니까 x0를 더 많은 비율로 가져오고요. 입실론 t는 이제 노이즈인데 이 노이즈를 1 알파 t의 루트만큼 이제 비율로 더합니다. 그래서 t가 크면 클수록 노이즈를 더 많이 넣는 거고 t가 작으면 노이즈를 덜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간 이미지를 어떤 디퓨전 모델이 받았을 때 여기에 들어간 원래의 노이즈는 어떤 값이냐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과정이 생략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로스 펑션 자체는 저희가 이번 논문에서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포맷을 갖고 있다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입시론 세타가 학습이 됐을 때 이제 맨 마지막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식을 이제 라지 T번, 뭐 1000번이라면 1000번을 반복을 해서 이제 노이즈를 계속 지워서 어떤 이미지를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은 이런 것인데요.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불리는
모델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어떤 프롬프트, 이제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이 크게 좋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이제 휴지 석세스로 인해서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 좀 연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모델 또한 이런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 크게 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아키텍처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아키텍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지금 빨간색 박스를 친 부분을 보시면 이제 입력 X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를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레이턴트 벡터 G에 대해서 디퓨전 프로세스, 즉 노이즈를 계속 넣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GT까지 보내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디퓨전 모델처럼 동일하게 학습을 합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학습한다라는 것만 이제 다른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샘플링을 할 때는 G 라지 T를 어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이제 가운데가 있는 것이 유넷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디퓨전 모델을 이제 T번 반복을 해서 이제 레이턴트 벡터 Z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X를 샘플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오토인코더 구조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라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데 이 과정 중에 이전에 보셨듯이 이제 어떤 텍스트든 어떤 프롬프트든 어떤 이미지든 이런 데이터가 추가로 들어가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디션에 디펜던트 하기 위해서 어떤 타우라고 불리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컨디셔닝 될 어떤 데이터들을 벡터화한 뒤 이제 유넷에 이제 디퓨전 모델에 같이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설명드릴 이 논문에서의 이제 메소드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 저기 입실론 왼쪽 위에 적힌 게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디퓨전 모델은 저 Z가 아니라 X1부터 XT였는데 그게 Z로 바뀌면서 X에서 Z로 가는 인코더를 뉴럴 네트워크로 쓴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 인코더와 디코더는 둘 다 뉴럴 네트워크로 어떤 어 레이턴트 쉽게 말해서 VA라고 생각을 하시면 VA도 이제 레이턴트 벡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는 역할이 여기서의 이 입실론과 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E랑 그럼 노이즈 더하는 부분은 디퓨전 프로세스 적힌 부분에서 진행이 계속 되는 느낌인가요? 네네. 아, 그래서 네. 지금 모델이 총 4개입니다. 인코더, 디코더의 디노이징 유넷이라고 불리는 입실론 세타, 그리고 타우 세타 이렇게 총 4개의 모델이 있고 노이즈를 더하고 제거하는 그 과정, 이 디퓨전 프로세스는 이제 입실론 세타만 관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세미나에 아주 직접적인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관련된 질문인데 이게 Z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걸까요? 어,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일단은 G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좀 더 로우 디멘셔널이잖아요. 이제 X 같은 경우 뭐 사이파 10 같은 경우에는 32 바이 32 바이 3이니까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인데 로우 디멘셔널로 넘겼기 때문에 좀 더 학습하기에
학습하기에 좀 더 편리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 논문에서 발견한 점인데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했을 때 좀 더 어떤 컨디셔널 될 정보를 이용해서 좀 더 컨트롤이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메소드로 넘어가 보자면 방금 보셨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과 거의 유사한 포맷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믹 스페이스에 있을 때 이 아토믹 스페이스에 있는 이제 몰큘들을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고 여기 안에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생성된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디코더를 통해서 다시 아토믹 스페이스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여기서 제안한 GOLDM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왜 이런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3D 몰큘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톰의 타입이라든지 아톰의 타입 같은 경우 디스크리트 데이터고요. 그리고 3D 코디네이트 정보 같은 경우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입니다.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가우시안 디퓨전을 적용을 하기에는 서브 옵티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하나의 레이턴트 벡터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한 뒤 여기 안에서 디퓨전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옵티멀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의 모티베이션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프로퍼티에 컨디셔널 될 때 좀 더 컨트롤에 용이하다라는 점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용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모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GOLDM이라는 것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이제 먼저 오토인코더 파트를 먼저 볼 건데요. 이제 오토인코더 파트 같은 경우 클래식한 오토인코더와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와 피처를 이제 E 파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도메인으로 인코드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G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를 이제 디코더가 X와 H로 생성을 하는 다시 이제 디코딩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이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리컨스트럭션 오브젝티브 다른 VA나 오토인코더와 같이 이제 리컨스트럭션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키텍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퀴베리언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EGNN이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EGNN을 사용을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수식처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R과 T라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이 됐을 때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출력물도 R과 T의 영향을 받고요. 이제 디코더 같은 경우에도 R과 T의 영향을 받았을 때 이제 출력물 또한 이퀴밸런트하게 이제 R과 T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GX는 X 범위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고요. GH 같은 경우 이제 피처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두 파트를 여기서는 나눠 놨어요. 왜냐하면 GH 같은 경우 이제 SE3의 인베리언트하기 때문에 굳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과물을 보시면 입력이 R과 T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 때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서 나온 출력물 또한 R과 T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제 이퀴베리언트 GNN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로스 펑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제 인코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q파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고요. 그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이 이제 인코더의 아웃풋이 되는 그런 VA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디코더 디코딩 같은 경우에도 XORH를 이제 사이로 표시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이용을 해서 어떤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오토인코더의 로스 펑션을 보시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하나가 붙는데요. 이것은 이제 VA와 같이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고 ES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다루지 않을 예정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오토인코더에 조금 더 다른 텀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토인코더 파트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퓨전 파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프로퍼티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디퓨전 모델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어떤 이니셜 디스트리뷰션 즉 저희가 제시한 어떤 라지 팁초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인베리언트 할 경우 그리고 어떤 이제 디퓨전 모델로 표현이 될 트랜지션 커널이 이퀴베리언트 할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나올 어떤 디스트리뷰션,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스트리뷰션이 인베리언스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오게 될 샘플은 어떤 인베리언스 특징을 만족을 하는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처럼 이 X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어떤 R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했을 때 이제 프로바빌리티가 둘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은 이제 이 3D 몰레큘 제너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어, 그래프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특성이고요. 인베리언스 특징을 만족하기 때문에 좀 더 표현력에 있어서 좀 더 강점을 가진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전에 보셨듯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라는 것 말고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수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잘못 적어놨는데 어, 첫 번째 수식이 이것이 아니고요. 어, 네. 이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제 샘플링도 아래에 있는 수식을 이용을 해서 샘플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식을 잘못 넣어놨는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걸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중간에 있는 수식은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퀴베리언트 하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결국에 디퓨전 모델이 이퀴베리언트 할 때 결과물로 나오는 샘플이 인베리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 이퀴베리언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의 입력이 R과 T의 영향을 받았을 때 출력물 또한 R과 T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메소드의 설명이었고요.
먼저 트레이닝 알고리즘과 샘플 알고리즘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논문에서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봤더니 이렇게 두 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학습을 하는 것이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리포트했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 트레이닝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뮤와 뷰를 구한 다음에 이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 G를 구하고 이 G를 다시 디코더의 입력으로 넣어서 X로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그 에러를 이제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학습된 이제 인코더에서 레이턴트 벡터 G를 뽑아낸 다음에 이제 T초를 임의로 뽑고요. 이제 이 레이턴트 벡터에 임의로 노이즈를 넣은 다음에 이 노이즈가 들어간 이제 벡터를 보고 이제 디퓨전 모델이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샘플링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레이턴트 벡터 G를 임의로 추출을 하고요. 이 G를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의 이제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라지 T번만큼 반복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한 뒤에 이 노이즈가 제거된 레이턴트 벡터 G를 이제 디코더에 넣어서 디코딩을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메소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큰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뭔가 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몰큐라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피처들 중에서 코디네이트 부분에서 그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의 인베리언트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제너레이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여기서 인코더랑 디코더 파트에서 GNN을 써가지고 어떤 인베리언트를 조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노드 오더에 관한 퍼뮤테이션에 관련된 것 같고요. 네. 여기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에 관련된 인베리언트를 가능하게 하는 그 부분 파트를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서 혹시 그 파트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오토인코더 파트에서의 인베디언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 질문을 그냥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코디네이트가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의 인베리언트한 부분을 네트워크 구조 자체에서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학습에서 뭔가 로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지가 질문입니다. 아, 그러면 제 생각에 디퓨전 모델 쪽일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조금 더 자세히한 증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티오렘이거든요. 어떤 라지 T초의 디스트리뷰션이 인베리언트하고 이 트랜지션 커널이 이퀴베리언트 할 때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최종 결과물 레이턴트 벡터는 인베리언트하다라는 것이 이 티오렘의 증명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커널이 이제 이 세타가 디퓨전 모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이 이퀴베리언트한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 디퓨전 모델이 만들어내는 생성물은 인베리언트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제 기억에 맞다면은 그 지옴이란 페이퍼에서 그 인베리언트를 더해도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똑같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논문이 기억나는데 네, 거기 있던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건가요? 네, 그 논문에 있던 증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저 사실 채팅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질문이 결국 승범님이 하신 질문이랑 거의 똑같아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됐는데, 그럼 혹시
다시 아까 전에 그 인베리언트, 이퀴베리언스 그 페이지에 가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성질은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이퀴베리언스를 만족한다라는 이 성질은 그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논문에서 증명이 이미 되어 있던 성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야 하나? 이 논문이 지금 그러면 한 어떤 모티베이션은 몰리큘 제너레이션이 이퀴버리언트한 성질을 몰리큘 제너레이션의 이퀴버리언트한 성질을 만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디퓨전 모델은 그걸 만족을 하니까 어 가져다가 쓰겠다. 혹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지금 뭔가 다르게 특별히 뭔가 몰리큘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좀 어떤 다르게 좀 적용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냥 이게 디퓨전 모델이 몰리큘 제너레이션의 중요한 성질을 이미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써보자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그 혹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같은 게 그런 식으로 몰리큘 제너레이션의 뭐 디퓨전 모델을 처음 사용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컨트리뷰션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메소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몰리큘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좀 뭐 로스나 이런 데서 뭐 노벨티를 가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이 지금 제가 적은 important property라는 것은 기존의 다른 논문들에서 자주 사용했던 프로퍼티라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3D 몰레큘 제너레이션에서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논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퍼티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아니고요. 이 논문이 좀 갖고 있는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3D 몰레큘 제너레이션을 하는 것을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제일 밀고 있는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컨디셔널한 프로퍼티를 다루기에 뭔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어, 그러니까 근데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다 해서 그 컨디셔널한 뭔가 그런 걸 하는 거는 이 모델 자체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셨나요? 그거는 이미 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모델을 몰리큘 제너레이션에 사용을 했을 때 되게 좋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게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어, 이런저런 메소드를 잘 엮어서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네. ICML에 붙었는지 ICML 리뷰어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리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그 리절트 부분에서 이렇게 컨디셔널한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몰리큘 제너레이션 한 게 뭐 어느 정도로 막 임팩트를 가지는지 이런 게 리절트 부분에서 좀 보여질까요?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한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네네. 이게 엄청난 임팩트를 가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의견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디퓨전 모델을 몰리큘 제너레이션에 사용한 것 자체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몰리큘 제너레이션 한 게 이 논문이 처음인 건가요? 정확히는 3D 몰레큘 제너레이션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사용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계속 3D 몰리큘 제너레이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그러면 뭔가 기존의 3D 몰리큘 제너레이션을 다루기에는 뭔가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이게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다는 아이디어 자체에서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 뭐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에서부터 이게 뭔가 해결되는 부분이 생긴다던가 뭔가 그런 게 있나요? 기존에 있던 어려움이 이 논문에서 해결된 뭔가 3D 몰리큘 제너레이션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 뭔가 해결되는 뭔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 딱 생각- 3D 몰리큘 제너레이션을 타겟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 논문 자체가 이제 3D 몰레큘 제너레이션인 거이라는 것 자체가 꽤 최근에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한 태스크라서 연구가 한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개 정도밖에 연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야에서 네, 이런 연구가 처음 시작된 분야에서 레이턴트 디퓨전을 사용을 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질문이 또 생기는데 그 3D 몰리큘 제너레이션이 제가 알기로는 그 그래프에 이 몰리큘 자체의 어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코디네이트 이런 정보를 주고 그 3D 형태의 몰리큘 자체를 뭔가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인풋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3D 몰리큘 그리고 그 형태로 다시 생성하는 게 3D 몰리큘 제너레이션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막 몰리큘 표현하는 방법에 막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뭔가 그냥 문자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스트링처럼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진짜 그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 같은 거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3D 몰리큘 제너레이션은 뭔가 코디네이트 같은 것들 표현해서 뭔가 해주는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네네 콜과 피처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네네네 방법으로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이 부분 좀 놓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3D 몰리큘 제너레이션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알고리즘 1에서 인풋으로 x가 n 바이 2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n by 2요? 네. 2가 이제 2디멘셔널, 네. 이거는 이제 3D, 2디멘셔널로 들어갈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2D 제너레이션이면 2D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컨트롤러블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어떤 S라는 프로퍼티의 컨디셔널에서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쉽게 이제 입력에 이제 디퓨전 모델의 입력에 이제 프로퍼티를 값을 넣어주면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S를 같이 입력으로 넣어주는 꼴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절트 파트를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 QM9과 지옴 드러그라고 불리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QM9 같은 경우 자주 사용되는 이제 작은 몰레큘에 대한 데이터셋이고요. 지옴 드러그 같은 경우 좀 큰 몰레큘에 대해서 나타내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서 평가로 하는 이제 매트릭이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아톰 스테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밸런시 그 원자가라고 해서 이제 올바른 원자가를 갖고 있는 아톰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몰레큘 스테빌리티라고 하면 이제 그런 스테이블한 아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몰레큘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밸리디티와 유니크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Kit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맨 첫 번째 줄이 이제 데이터, 즉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성능인데요. 이제 아톰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QM9 같은 경우 99%, 드러그 데이터셋 같은 경우 86.5%인데 이게 이제 데이터인데도 왜 이렇게 낮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이게 성능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데이터셋 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이제 아톰 스테빌리티가 86.5%가 이제 맥시멈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델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성능이 월등히 좋은데요. 여기서 보셨을 때 EDM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전에 나왔던 디퓨전 모델이고요. EDM 브릿지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논문에서 EDM을 좀 더 성능을 올린 브릿지 이제 프라이어 놀리지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성능을 올린 모델이고 그래프 L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퀴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GOLDM과 똑같은 포맷을 갖고 있지만 이퀴밸런스 특징을 만족을 하지 않았을 때를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능이 이퀴밸런스를 만족할 때보다 성능이 좀 상당히 낮은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ENF나 GSCHnet 같은 기존의 다른 모델보다도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퍼티에 대한 이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에 대한 성능도 있는데요. 이제 아래에 있는 표 같은 경우 프로퍼티가 지금 현재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프로퍼티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는데요. 이러한 프로퍼티의 컨디션을 해서 생성을 했을 때 QM9과 랜덤 같은 경우 각각이 로어 어퍼 바운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GOLDM 같은 경우 이제 다른 EDM이나 N아톰이라고 불리는 어떤 토이 이그젠플, 토이 메소드보다도 이제 좀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성능이 얼마나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이 정도로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혹시 지금 28쪽에 보여지는 저 페이지가 의미하는 게 어떤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 컨디션을 만족하는 몰리큘 제너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났다. 뭐 어떤 그 성질을 나타냈던 어떤 수치가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가 주어졌을 때 로어 바운드에 그래도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깝게 그 실제로 그 몰리큘 제너레이션을 했다. 이런 걸 나타내는 페이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앞 페이지에서요. 어, 그 제가 이야기로 지금 그래프 LDM이랑 지오 LDM이 그래프 LDM은 어, 그 지오 LDM이 이퀴버리언트한 성질을 가지는 거를 안 가지도록 했을 때의 성능이라고 하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디퓨전 모델도 사용을 했는데 디퓨전 모델 네네. 자체가 이퀴밸런트 하지 않기 때문에 인베디언스 성질을 만족을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디퓨전 모델이 이퀴버리언트한 성질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퀴밸런트한 성질은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거는 디퓨전 모델이 이퀴버리언트한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아키텍처를 갖추었을 때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뜻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혹시 뒷페이지로 가서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다른 비교군들은 이퀴버리언트한 성질에 만족을 못하는 모델들일까요? 아니요, EDM 같은 경우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GDM이 EDM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GDM이 EDM에 비해서 그러면 혹시 이 친구들이 EDM 같은 경우에는 이퀴버리언트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데 GOLDM이 여기에 비해서 더 잘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혹시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성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QM9의 몰레큘 스테빌리티를 보시면 네. EDM보다 GOLDM이 7.4%더 좋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둘 다 이퀴버리언트는 건 만족하는데 뭐 예를 들면 GOLDM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더 효과가 보여서 이렇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거나. 그런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냥 민종님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도 레이턴트 네,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성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EDM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 GOS처럼 구조를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옵티멀하게 구현을 했다면 성능이 당연히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리절트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그 그래프 제너레이션을 할 때 예를 들어 2D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라면 제가 보기엔 얘네들보다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이미 한참 전부터 올리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스테빌리티에 대해서요? 네, 뭐 밸리디티나 유니크니스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몰레큘을 생성을 할 때 하나하나씩 시퀀셜로 만드는 거랑 한 번에 원샷으로 만드는 거는 컴퓨테이셔널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밸리디티에 대해서 훨씬 더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그 모델 자체들도 있잖아요. 제너레이션 방법 자체도.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3D를 잘 생성했다는 게 여기서 어디에 담겨 있는 건지를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핵심은 3D 몰레큘 제너레이션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선 3D가 잘 생성됐다라는 거를 잘 모르겠어서 사실 네, 저도 이쪽 분야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매트릭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3D 몰레큘 제너레이션이 시작된 이유는 3D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좀 더 케미컬하거나 좀 더 물리적으로 밸리드한 몰레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러한 점에서 접근을 시작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톰 스테빌리티나 몰레큘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 2D 그래프 제너레이션에서는 만족을 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D 그래프로 만들어진 몰레큘들은 아톰 스테빌리티나 몰레큘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사실 저도 2D와 3D 사이에 어떤 비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비교가 없어서 아쉽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2D 몰레큘 제너레이션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3D 몰레큘 제너레이션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벨리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컨포메이션적으로 밸리드한 것과 2D 몰레큘 제너레이션에서 밸리드한 것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 베이스라인 모델들이 다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2D 몰레큘 제너레이션과 비교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FID나 FCD나 그런 점들에 대해서 비교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님, 네. 저 죄송한데 채팅창에 재승님이 질문을 올려놓으셨어요. 아니요. EDM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리트와 컨티뉴어스의 디퓨전 프로세스를 각각의 데이터에 맞춰서 옵티멀 이제 좀 더 최적화를 하는데요.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디퓨전을 하는 것과 이런 디스크리트와 컨티뉴어스에 대해서 동일한 디퓨전 프레임워크로 처리를 하는 것이 성능이 조금 더 낮을 것이다. 좀 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용하면 좀 더 성능이 좋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